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좀 뜸했네요, 그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3장 마치고요. 두뇌와 언어와의 관계 4장.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책 언어의 산책, 거기에 4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뇌와 언어의 관계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뇌는 일종의 회로 모양을 갖고 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뇌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다 그러면 뭐 회로 모양 이런 거 따질 거 없죠. 그러나 두뇌의 그 어떤 조직, 지난번에 병렬청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경 조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걸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회로의 기본은 뭡니까? 컴퓨터 안에도 회로가 있고 또 많은 전자제품 안에 회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게끔 돼 있고 각 부분별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컴퓨터 안에 회로 같은 걸 얘기하면 뭐 경우에 따라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 영상이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전체 컴퓨터에 정보 처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물론 직렬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병렬의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동시다발로 들어갈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뭐 영상은 필요 없이 소리만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소리 없이 영상만 작동할 수도 있고 뭐 답답한 형국이긴 합니다만 또 영상 소리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정보 처리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현상이 이제 직렬로 그러니까 A가 돼야 B가 되고 B가 돼야 C가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자동차 시동 걸 때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그 힘이 뭐 뒷바퀴 다시 뒷바퀴 돌려서 앞바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기계적인 측면으로 설명이 쉬울 수 있는데 인간의 의식 구조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복잡하죠. 그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설명이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뇌 언어의 관계에서 그 앞에 그 여러분 중간에 보면 앞장에서 논의한 두뇌 회로 모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회로의 모형은 분산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능들이 쭉 머릿속에 분산이 돼 있어서 그건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예, 인간의 어떤 바깥쪽. 우리가 대뇌피질, 뭐 대뇌라고 부르는데 좀 더 전문적인 용어는 대뇌피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그 노만 쾌 게시빈트인가 게시빈트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게시윈드 게시윈드 또는 게시빈드 윈드란 말이 더 나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 조절 영역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들 특히 두려움, 분내 이런 거를 조절한다. 우리가 소위 그 측두엽 쪽인데 편미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두엽 쪽에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 너무나 그 트라우마 같은 경우를 너무 심하게 느끼면 그 부분을 경우에 따라 제거해서 어떤 두려움을 좀 못 느끼게 하는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몸을 다루는 학자들 또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제 몸을 이렇게 분리돼 있으니까 뭐 좀 심한 곳은 좀 제거해서 나머지를 살리자. 뭐 마치 사과 같은 경우에 한 괴짝 안에 사과가 한 30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뭐 썩은 게 한 5-6개 있다. 놔두면 다 썩으니까 그걸 아예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린다. 뭐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좀 더 많은 걸 살리기 위해서 부분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그 자스티스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이클 샌들 쓴 책 중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차가 탈선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기차가 이제 막 어디 조절이 안 되죠. 근데 두 가지의 선으로 이제 뽑아서 끝을 내야 되는데 한쪽은 5명의 어떤 그 철로 관리자가 일을 하고 이쪽은 20명의 철로 관리자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뺄 거냐? 글쎄요. 뭐 아까 말한 사과에게 비유하면 좀 인간을 그렇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뭐 당연히 숫자가 적었죠. 여러 기차를 빼서 희생을 줄이고 또 뭐 어쨌든 목적은 기차가 더 이제
심하게 조정 난이도가 난제가 돼서 아주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얘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5명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냐. 지금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죽은 놈은 계속 죽어라. 그리고 나머지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계통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 뭐 굉장히 난리치고 하는데 정부의 말을 들어보면 뭐 기존이나 앞으로 올 정부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라는 말 속에 그런 효율성의 부분이 바로 어떤 분리화시켜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통을 놓고 얘기하면 총체적인 놓고 얘기하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두뇌는 그래서 언어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면 측면합니다. 측면하라는 건 뭐냐면 두뇌가 좌뇌, 우뇌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좌뇌는 좌뇌의 역할을 분리해서 어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임무를 주고, 우뇌는 우뇌대로 분리를 시켜서 분리를 주고 어떤 기능을 주고 부여하는 거죠. 누가 신이 있어서 딱 자른 건 아니지만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뇌는 좀 더 우리가 소개한 지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식이란 말은 좀 더 포괄적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하면서 셈을 한다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실용까지 지식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좌뇌, 우리가 소위 이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우뇌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감정 조절, 감정과 관련된 신호애락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7페이지의 위에 보면 키무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관찰의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이론이면 좌방구 뇌수상을 겪은 피험자들,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이죠. 한 손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공동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작들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 X자로 가니까 좌가 하면 오른손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wan 대도적으로 단순하거나 일상적인 손 운동 과제는 전자의 과제에서와 달리 손가락 움직이는 기능을 전혀 간사하지 않는다. 좀 더 그러니까 같은 손을 해도 그 손을 가지고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특히 이제 묶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는 장애가 온다. 이렇게 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치매 같은 걸 막기 위해서 특히 남자든 여자든 특히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뜨개질 또는 오르감이라고 해서 그 종이 접기 또 종이 가위로 자르기 이런 것들이 어릴 때도 그걸 시키잖아요. 빨래 치는 크라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통사구조 그리고 사고인데요. 우리가 쉽게 통사구조라는 것은 문장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107페이지 인간의 통사 능력은 단순한 동물의 운동 조절과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운동 조절을 위한 신경장치들의 진화에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만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더 빠르고 더 신뢰할 만한 108페이지입니다.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연 선택이 장치들이 현대 두뇌로 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화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같은 다리라 하더라도 다리 뼈 구조 같은데 바닷속에 들어간 소위 포유류 고래는 그게 지느러미화 되고 육지에 있는 포유류는 그게 진치금의 그 다리 형태로 된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화의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한다고 저희가 의사소통을 전기 장치들과 두뇌 양쪽 모두를 위한 회로에 가장 무거운 기능적 비중을 둔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은 뇌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인 뇌가 언어를 위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작동을 쓴다. 특히 문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변형시킬 때 John is John a student인데요. 그러니까 the man is a student. 근데 질문할 때 is the man 할 수 있는데
The man who is, 그죠? A man who is tall. 또는 who is 뭐가 있을까요? Who is 뭐 father is a student. 아버지인 그 친구, 그 사람이 예,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is를 앞에 갈 때 앞에 is가 가면 안 되잖아요. Who is father니까. 그런 경우에는 is가 뒤에 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순서상을 보면 앞에서 뒤로 문장을 이해할 때 가장 가까운 is를 옮겨라 라고 하면 앞에 is를 갈 확률이 높은데 왜 굳이 뒤에 is를 갈까? 문장에서 who라는 걸 앞에 꾸며서 좀 더 하위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위적 개념이라는 것은 뭐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 뇌에 있어서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하위적 관계를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문장이 있어서의, 그래서 앞에 is가 뒤에 is보다 더 밑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is가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쓰는 뇌의 어떤 기능을 보면 좀 더 통사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다음에 연결해서 통사의 부호, 그 다음에 언어 수행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